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식품과 약초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과 그 결합 실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사양꿀에다가 마늘 갈은 걸, 마늘 익히셔야 돼요. 마늘 갈은 거 넣거나 기존 사양꿀에다 마늘 생강 갈은 거 그다음에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매실청과 마늘 생강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매실청과 생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 익히셔야 돼요. 그거를 익히지 않으면 토하게 됩니다.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누카 꿀처럼 항균 물질을 항생제 역할을 하는 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조리대 플러스 그 방앗개잎 또는 단독으로 가능한데 두 개를 같이 결합했을 때 항생 물질이 강하게 형성,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그거를 동물의 사료에도 넣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기술 그거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커피, 유자청 이렇게 해가지고 꿀에다 넣으셔갖고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양꿀에다 마누카 꿀처럼 항균 어떤 항생제로서 작용을 해서 그걸 또 많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곰보배추하고 그다음에 좀 어성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곰보배추, 어성초, 조리대 이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항생물질로 사용할 때는 조리대 방앗개잎이 짱입니다. 네, 그게 제일 짱이고요. 곰보배추, 어성초 그 기술도 될 수 있어요. 곰보배추, 어성초 이 기술도 될 수 있고. 곰보배추 300초 이 기술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곰보배추 비단풀 제가 식품과 약초를 연구를 했었고 관련된 특허 제출을 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치료는 됩니다. 저도 지금도 그거를 액상을 끓여서 먹고 있기 때문에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곰보배추하고 어성초. 근데 어성초는 약간 좀 그래서 곰보배추하고 300초가 날 수도 있어요. 곰보배추하고 300초를 같이 적용을 하거나 거기다 비단풀을 곁들이거나 곰보배추 비단풀 하면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 가루나 환약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곰보배추 비단풀, 곰보배추, 거기다가 약간 어성초나 300초를 넣을 수도 있다. 근데 어성초를 좀 많이 먹으면 조금 어지러운 증세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곰보배추하고 차라리 300초가 낫다. 곰보배추, 비단풀 300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쓰시면 거기다 이제 소르정예를 약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강한 효과를 위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곰보배추 이걸로 해가지고 항생물질로 만들어가지고 꿀에다 넣거나 또는 단독으로 이렇게 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환약을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비단풀하고 300초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거죠.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효과를 딱 작용하는 게 그렇게 몇 개 없더라고요. 식품 중에서도 커피가 좀 효과가 있었고요. 커피는 이렇게 편도선 이렇게 할 때 기존의 시중의 커피보다 원두를 직접 자기가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끓여서 먹었을 때 그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편도선 걸렸을 때도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편도선이 다자마자 딱 이렇게 소멸이 된 그래서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구 결과로서는 호도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 지적재산권 형성을 발표하니까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그것을 커피 플러스 어떤 커피 생강 합하면 운동 능력이 생긴다 그랬죠. 일단 사각가루까지 합하면 아세틸콜린 작용이 있어가지고 두뇌까지도 활발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고 매실청하고 커피 하면 파워제가 된다 그러죠. 운동 파워제가 되는데 조리대 방앗개잎도 못지 않아요. 조리대 방앗개잎을 두개 해줘도 이거 약간 호흡이 열리면서 파워가 몸에 있어서 파워를 기력을 주는데 운동 능력이 좀 생기는 거. 방앗개잎 단독으로만 먹어도 운동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방앗개잎하고 커피 하셔도 제 기술이고 방앗개잎하고 생강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강 같은 거 만들어 좀 익히죠. 방앗개잎하고 마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앗개잎하고
유자청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유자청도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초고추장에다가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방송에서 어떤 그 셰프분들이 따라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이례적으로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그 후부터 YTN에 제 기술이 막 그렇게 엄청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플라스틱 창문, 이게 기존의 창에다가 플라스틱 창을 덧붙여서 보석상 털리잖아요. 털리지 못하게 이렇게 플라스틱 창을 해가지고 하자. 플라스틱 창을 여러 겹 들어가는 기술을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한 겹도 괜찮고요, 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는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창. 그래서 안에는 그 유리창이고 안에는 아크릴 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 방탄필로, 플라스틱 방탄필로 군에서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플라스틱 창에다가 그냥 투명 필름, 플라스틱 투명 필름, 전 경기가 연결된 거, 뭐 어떤 그것이 있고 연기 안 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플라스틱 투명 필름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창을 구성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내열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체를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창에 유리 제조하실 때도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독이나 타일 들어갈 때도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모든 그 수소 탱크라든지 가스 탱크, 가스관 이런데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모든 수도 부품들 녹슬잖아요. 녹쓰는데 금속 부품, 철근, 철사 들어가는, 잘 녹슬죠. 철사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철판, 모든 금속 제조, 그다음 고무판 제조, 인조 피혁이라든지 천연 피혁 들어갈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지잖아요, 수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유리 타일, 이렇게 독이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에도 다 들어가요. 염색제, 그림 물감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모든 염색하는데, 그림 물감 같은데, 합성소묘 실 같은 데도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염색할 때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굉장히 그 어떤 색이 선명합니다. 옷감 같은 것도 이 기술 쓰시면, 지금 페인트에도 들어, 삼농 페인트, 그림 물감. 저도 이제 그 미술 그림 환합니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다 100% 넣어서 합니다. 저는 100% 넣어서 하고 그림을. 그 다음에 색이 선명해. 틀립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기술을,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그다음에 그 엔진 오일, 엔진 윤활제, 방청제 이런 계통의 모든 액상에 다 들어간다. 도금액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약간 그 도금액 같은 데 넣으시면 약간 알러지 현상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데 구리 코일, 전기선으로 들어가는 구리 코일, 그다음에 이렇게 통신선으로 들어가는 구리 코일, 이런 데는 실리콘 웨이퍼 이런 데도 들어가고, 텅스텐에도 실리콘이 쓰이죠. 텅스텐 구리 합금을 하시면 열이 축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기술 큰 기술입니다.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구리 코일로 들어가는,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 구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부식을 방지하는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금속에는 이게 용수철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부식 방지라든지 탄력성 같은 거, 고무 탄력성도 틀려져요. 이게 인조 같은 것도 갈라지잖아요. 고무 같은 것도 갈라진답니다.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해서 코팅을 줘서 고무를 제조합니다. 고무 같은 거, 천연 고무를 이렇게 이렇게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준 이런 기술을 쓴다 그랬죠.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제품.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음들을 줬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란 알갱이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런 게 탄성이 좋아요. 신발 밑창 만들 때도 이 기술 주고요. 신발 밑창 같은 것은 약간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겹의 신발 밑창이 들어가죠. 그 안에 오목한 홈을 파주면 이게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에어 쿠션처럼 된다는 거죠. 신발 밑창에도 들어가고, 고무 매트 제조할 때도 안에 또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줘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안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금속 같은 것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평면이지만 안에는 오목한 홈을 파면 이게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고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고무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플라스틱 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터기 같은데, 히터기나 이런 데도 현재 오븐 같은 데 있잖아요. 오븐 히터기에도 금속을 안에다 오목한 홈을 파주면 오목골처럼 열을 반사복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기 대비해서 굉장히 뜨끈뜨끈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냉장고 에어컨이 냉기를 증폭할 수도 있고, 그렇죠. 냉기를 증폭하는 판으로 들어갑니다. 빛 조명 같은 데 이렇게 작은 구조로 홈을 파가지고 조명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가고요. 태양열 조리기에다가도 게다가 태양열 조리기 원형이 됐든 어떤 형태로 들어갔다 안에다가 원형 홈을 이렇게 파주면은 그 안에서 오목거울처럼 증폭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태양열 조리기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각도별로 어느 쪽에 햇빛이 들어오더라도 반사복사하는 구조, 그 안에서 염식과 물을 데우거나 발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태양광 발전할 때도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여기 수십 점 오목거울처럼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금속판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밖에 태양광 발전할 때 빛을 수십 장 수백 장의 빛을 집중시킨다. 또는 TV 광을 증폭하거나 뭐 조명 반사 가스로 사용해서 빛을 증폭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 전조등에다 이렇게 반사가지 있잖아요. 거기도 좀 이런 데도 반사가지 있어요. 이런 데도 다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할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어느 쪽에서 빛이 들어오더라도 빛이 증폭되는 구조,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TV 증폭, 빛 증폭, 그다음에 아니면 그 레이저광 증폭의 기술에도 증폭기 빛을 증폭하거나 이것도 다이아몬드 코팅 조명 가스로도 사용하고, 열 같은 것, 그렇지, 열이나 냉기를 증폭, 히터기나 또는 오븐판 이런 데도 다이아몬드 코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되게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 냉기를 증폭하는 구조로도 이 판으로도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판이라도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서 열이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반사 복사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반사 가스로 사용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꿀부터 시작을 했지만 항생물질로서 작용하는 게 마늘이 될 수 있다. 항생물질로서는 연구한 결과로는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니까요. 마늘을 익히셔야 됩니다. 생강이 될 수 있다. 매실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매실청과 마늘, 생강 이걸 딱 같이 결합을 해서 항생물질로 만들어 놓거나 조리 때까지도 결합할 수 있다. 또는 방앗개님 단독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 때하고 방앗개님 차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좀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열어져요. 막힌 게 뚫어주면서 몸에 근력을 좀 운동 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좀 상쾌하고, 저는 이거 먹어요. 그래서 드십시오 이거.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뭐 환의 형태로 가공을 하든지 음료수 형태로 가공을 하든지 이것을 가루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뭐 알약 형태로 양약의 형태로 이렇게 교묘하게 감춰가지고 양약의 형태로 해더라도 이것은 제 기술이다. 그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게 한약으로서 이렇게 약초로서는 곰보배추하고 어성초, 곰보배추하고 300초가 더 나아요. 어성초는 약간 좀 어지러운 증세가 있는 것 같고요. 곰보배추하고 300초 이런 게 좀 가능하다. 곰보배추하고 비단풀 이런 것이 가능하다. 비단풀과 300초 이것이 셋을 결합하셔도 돼요. 또는 거기다 약간 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소로정이를 같이, 소로정이는 약간 삭히는 효과가,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표면을 녹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합할 수는 있습니다. 위장장애가 있으면 그걸 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마누카 꿀처럼 해가지고 마늘하고 생강을 갖다가 익혀가지고, 안 익히면 토해요. 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레인지 10몇 분 익혀갖고 그걸 넣거나 마늘하고 양파를 넣거나 해서 마누카 꿀처럼 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늘 넣은 건 좀 있었죠.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리 때 방앗개잎이 짱입니다. 그거를 가루 내 갖고 섞어줘서 마누카 꿀처럼 하는 게 제일 짱이고, 그 다음에 약초로서는 곰보배추 플러스 300초 이 정도 되겠습니다. 300초 어성초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조리대를 섞어 넣어주거나 방앗개잎을 섞어주거나 하셔도, 단독으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동물 사료에다가 제가 조리대 이렇게 방앗개잎을 각각 단독으로 사용해서 항생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에게도 가능하고요. 두 가지를 같이 합해 놓으면 여기가 끓여 놓은 것처럼 더 짱입니다. 더 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단가가 좀 올라가겠죠. 종물 사료가 싼데 방학개님은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개님이 오히려 어떻게 효과적인 버릴 때는 좀 비싸요. 예, 상대적으로 뭐 대량으로 이렇게 어떤 땅에다 재배를 했을 때는 방학개님이죠.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싸게 대량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방학개님을 음식점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쌈잎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싸요. 뿌려놓으면 병충해가 없어요. 우리 밭에다가 이게 옥상에 정원이 있어도 거기다 뿌려놓는데 잘 자라요. 뭐 또 특별히 뭐 거기 병충해가 없어요. 여기서 뭐 진드기 같은 것도 안 생기고 이게 벌레들이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대량으로 재배해서 그냥 국민 음식으로 만들거나 동물 사료도 넣고 인체 조리 때하고 방학개님이 짱이랑 저희 끓여서 먹고 있다 그러죠. 이게 짱입니다. 그 다음에 곰보배추 비단풀 또는 곰보배추 300초 곰보배추 비단풀 300초를 같이 결합시킬 수도 있다. 거기다 소리정예를 같이 할 수도 있다. 곰보배추하고 소리정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단풀하고 곰보배추 비단풀하고 소리정예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제기소리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딱히 약초 중에서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 작용하는 걸 찾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식품이 오히려 더 세균과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커피 유자청, 커피 유자청, 커피를 가지고 커피 방학깻잎 이렇게 하셔도 운동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틱 형태로 판매를 방학깻잎 가루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커피 방학깻잎 또는 방학깻잎 차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조리 때 차를 만들어서 홍차나 녹차처럼 하셔도 그 사업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방학깻잎 차도 괜찮은 거기다가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결합시켜서 다양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 커피 유자청 이 기술 구조도 괜찮아요. 살균 구조를 저도 어떤 밖에 이렇게 야외 저기 지방 같은 거 혹시 내려갈 때가 있으면 KTX에서 배가 아프고 이럴 때 이렇게 블랙 커피를 시켜 그냥 그러면 좀 감기 기운도 사라지고 그런 거 블랙 여러 잔 마셔. 자판기 같은 데서는 하면은 그냥 자판기 커피, 음료수 커피는 좀 함량이 적어서 효과가 없더라고요. 자판기 커피하고 초콜릿 이것을 갖다 결합을 시키면 잠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잠 안 와서 혼났는데 그걸 먹고 사람 역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거기다 녹차가루나 콜라나무 액상도 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카페인이 많아서 좀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다. 커피 초콜릿 정도만 초콜릿 좀 하나 가나 초콜릿 가나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아니면 2번 먹으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잠 안 오는 약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매실청, 생강청 이렇게 해가지고 변비 치료제,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매실청하고 그다음에 무화과 열매 플러스 부추가루, 사과가루에도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 연구 결과니까요.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니까 특허도 당연히죠. 이것을 두 가지를 결합시켜도 됩니다. 그럼 매실청하고 부추가루 하면 내 기술인가요? 아닙니다요. 네,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하고 부추가루, 매실청하고 사과가루 해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청하고 뭐가 나면 그건 당연히 제 기술이죠. 생강하고 부추하고 합치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강하고 부추가루 이렇게 하셔도 생강하고 사과가루 하셔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음료로 개발해야 되겠죠. 무화과 열매 생강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네. 부추가루하고 사과가루만 해도 그렇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작용이 있는 것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겠죠. 네. 매실청, 생강청, 그다음에 무화과 열매, 부추가루, 사과가루 같이 먹으면 피부 좋아지게 하는 것은 뭘까요? 피부 좋아지게 하는 거는 포도 율무가 피부 좋아지게 하는 율무가루하고 녹두가루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그 가루로 형태로 먹을 때, 저 노래할 때 이렇게 가래 청소를 이렇게 폐 청소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깨끗해집니다. 그거 먹고는. 그래서 저도 계속 먹고 있거든요. 뇌 청소에도 도움이 되거나 혈관 청소에도 도움이 돼서 혈관 뚫린 데는 아주 비상적으로 자주 먹고 있습니다. 혈관에도 살이 찌다 보니까 혈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무, 볶은 율무하고 녹두가루, 펩시콜라는 먹습니다. 콜라에 지방 녹이는 효과. 옛날에는 병원에서 위석 제거, 이렇게 결석 제거에 쓰셨는데 지금은 안 쓰시죠.
콜라의 작용 그다음 하고 플러스 지방질이 높더라고요. 그게 저기 가스레인지 후드에 막 달라붙 기름때 다른 건 안 되네. 콜라 보니까 흐물흐물 녹더만요. 야, 혈관에 들어가 되겠다. 그래서 콜라 플러스 율무 녹두 이걸 먹으면 탁 막혔던 것이 뚫어집니다. 소화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율무 녹두 가지고 팩으로 만들어서 이걸 화장을 하죠. 피부가 부들부들해져요. 먹는 화장품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녹두가 낫다. 율무하고 녹두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걸 팩으로 만들어갖고 베이비 오일하고 이렇게 딱 합쳐갖고 발랐더니 피부가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율무도 괜찮고 녹두도 괜찮고 그중에 괜찮았던 게 녹두였어요. 녹두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무 플러스 깔라만시, 율무 플러스 깔라 익힌 걸로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팩으로 만들어서 베이비라고 발라줬더니 얼굴살이 쑥 빠지는 거예요. 아, 이 부분적으로 살 빠지거나 살 빠진 식품으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어떤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복근 길이를 한데 식사를 제가 이렇게 살이 좀 너무 많이 쪄서 이거 110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나가지고 복근 길이 식사를 하는데 요새는 제가 요리를 좀 만드느라고 요리동에서 오늘은 좀 먹어서 살이 다시 불어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복근 길이를 가지고 물 넣고 숭늉 끓여 그걸 먹고 있는 포만감 배도 안 고프고요. 거기다가 율무 녹두 볶은 거를 같이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파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제 자신 제가 일단 살이 빠지니까 운동도 당연히 하셔야죠. 적게 먹고 많이 먹는데 살 빠지는 경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력이 많이 먹으면 출력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게 당연히 그렇게 돼. 그래서 많이 먹으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좀 없고 귀찮죠. 힘들고 그러면 약간 적게 먹고도 배가 안 고프면 포만감 감을 게 복근 길이는 그냥 먹으면 좀 아쉬웠고 일단 복근 길이에다가 이렇게 복근 길이에다가 오트밀러 나오잖아요. 그거에다 이렇게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 위자전,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유로네, 파인애플, 수령, 홍차, 체다, 주이선, 파마산, 천혜향차, 알라봉청, 귤청, 자몽청, 과일청과 과일잼을 곁들여서 이거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 율무, 녹두, 가름과 같이 결합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뻥튀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쌀 뻥튀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귀리 뻥튀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절반 쪼개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저는 콘프레이크로 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과일청, 과일잼 또는 치즈나 초콜릿 코팅, 코코넛 가루 코팅이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짱이겠다. 설탕도 넣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은데도 미숫가루도 이렇게 효과 있어요. 다이어트. 우리나라 미숫가루에다가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그냥 과일청과 과일잼을 결합해가지고 치즈나 이렇게 초콜릿 결합해서 내놓으시면 되겠죠. 그것도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근데 거기다 설탕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탕 안 넣으니까 빈사 상태 너무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숫가루에다 꼭 설탕 드셔서 다이어트 설탕을 넣고 아니면 뇌에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미숫가루에다 과일청, 과일잼, 치즈, 초콜릿 해가지고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다음 율무, 녹차, 포도 이렇게 하면 포도 추출물이든 이렇게 하면 눈이 좀 좋아집니다. 이 기술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가 약초로서 개발할 때 조리대 45%, 어성초 10%, 300조 10%, 곰보배추 5%, 비단풀 5%, 예당나무 5%, 소르장이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마리 5%, 부천수 5% 이거 쓰는데 이걸 끓여가지고 액상으로 먹고 있습니다. 환약이는 가루 형태는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꼭 프로테인 딱히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저울을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간이 버전으로 만들 때는 조리대 55%, 어성제 10%, 쌈밥제 10%, 고모배추 10%, 비단풀 5%, 소르장이 5%. 근데 이것도 쓰일 때가 있어요. 뇌출혈.
뇌출혈이나 내장출혈이나 할 때 쓰입니다. 조리대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시면 더 좋죠. 조리대를 프로테인 좀 많이 넣으셔도 돼요. 조리대 가루까지 해서 여기다가 커피를 좀 결합하거나 생강을 결합했더니 이것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액상에다가 커피 플러스 생강가루를 그러니까 끓인 액상을 같이 결합해 그것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 기술 고조라고 합니다. 근데 더 짱인 거는 조리대 플러스 방앗개입니다. 이게 지금 내 커피도 이게 짱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몸을 살리는 데는 모든 환자에게 다 먹여도 됩니다. 저도 먹고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 녹두 이거를 이제 그 중에서 이게 간이 버전으로 왜 뽑아놨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 있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리대 55%, 어성초 10%, 삼백초 10%, 곰보비초 10%, 비단프로 5%, 소르장이 5%. 그 중에 상생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리대입니다. 조리대는 많이 먹어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리대하고 제가 연근가루를 내장출혈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쓰였을 때 그걸 같이 먹었거든요. 조리대 가루 하셔도 돼요. 조리대하고 연근가루하면 내장출혈이 일어나서 짱입니다.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도 짱이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저것도 이거 힘들게 안 하나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약초를 버렸고 제가 일일이 약초를 다 복용했었어요. 이렇게 독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못 먹는 걸 상당히 추천. 이 부분을 이제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는 이게 지혈 구조로 들어간다. 인체 이런 것을 고약의 형태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고약의 형태로 하셔도 제 기술을 이거를 이런 액상 아까처럼 약초 액상을 가지고 항문에 치질 일어났을 때 발라주면 딱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게 치질 이게 세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면 묻혀버려도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외상 원래 이게 피부병에도 사용했었어요. 제가 피부병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드라이기로 열탕 소독을 해서 관련된 드라이기 열을 가하니까 이게 죽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거를 피부병이 이제 없는데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70, 20, 10이에요. 이거는 이제 광범위 살균제를 손에다 뿌려도 되고 이렇게 얼굴에다 뿌려도 상관없어요. 항문에다 뿌려도 이상하다. 완선을 해결했거든요. 이걸로 저는 이제 기술 구조를 발표하는 거예요. 지적재성 형성을 위해서. 그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호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이걸 판매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광고. 그래서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의 결합으로 70, 20, 10. 10%까지는 딱히 안 지키셔야 돼. 이건 알코올을 대신한 살균제예요. 알코올은 발암 문제가 좀 있죠. 공업용 알코올이 문제가 없다. 술은 1급 발암 물질인데 그거보다 알코올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업용 알코올인 이렇게 알코올은 발암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광범위 살균제를 70% 남짓해서만 살균이에요. 그러니까 휴발하잖아요. 그럼 살균 안 이루어져. 이상하죠. 80%, 90%, 100% 살균 아니라 50%, 60% 살균 아니라 제한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다 이게 더 안전하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이렇게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 바닥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공기를 내뿜으면 돼요. 뜨거운 스팀 방식이 아니고 습기를 공급해 주면 오히려 그거 번식하죠. 세균이 좀 이따 습기 열기 사라지면 이게 건조 드라이기 방식으로 해서 병원 바닥이나 병원 이렇게 문자 손 같은 게 또는 이렇게 시계 같은 것을 그거 갖다 살균하는 운동화 살균도 돼요. 그런 거 건조 살균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화장실에 손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딱 구체적으로 지적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뜨거운 그래가지고 아예 살균 구조로 가자 이렇게 했더니 그 제품이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전주현미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모든 게 관련된 기관들이 광고를 많이 그 후로부터 막 광고가 제 기술이 이렇게 YTN 같은데 플라스틱장 비상벨 시스템 현대기아차 자동차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어떻게 비행체 프로펠러 좌우 회전수 이렇게 연료를 틀리게 줘서 회전수를 틀리게 줘서 조향하는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 가변 프로펠러 그대로 하시던데. 그다음에 전 세계로 수천 점분의 수백 점을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한다. 그걸 기반으로 1cm나 0.1cm, 0.3cm에 따라 전 세계 내비게이션의 맵지도를 만들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속도 반도체 로봇에게 정보 외에 어떤 통신 도로를 탈지
또는 이렇게 어떤 그 저장을 넣어있다 할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한다. 카메라, CCTV와 모든 카메라 구조도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람이든 차량이든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을 기록할 수 있다. 동선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전국에 이렇게 수백만 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동일한 프로그램이면 컴퓨터식으로. 군사용으로도 사용되죠. 이것을 이렇게 어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이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매장을 촬영해서 해당되는 물건을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인식하고 가격을 인식해서 계산 자동 이루어져 통보를 주인한테 통보를 카드 얼마 현금만 통보해주고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근거에 얼마 들어있는지를 해가지고 통보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쓱싹했다. 이렇게 물건을 쓱싹했다 그러면 그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기록해 경찰에 이제 증거로 제시하거나 경보 올려서 물건을 쓱싹 못하게 합니다. 직원이 앞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그 제품 리콜을 해놨다 정사하기 전에 그럼 이렇게 재고가 나오게 재고를 써놔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카메라로 추적을 하면서 자동으로 재고 파악이 됩니다.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CCTV에다 제가 경보 기능을 둔다 그랬죠. CCTV가 그 시간에 건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시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경보를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거기서도 울려주세요. 그런 경보 기능을 단 CCTV 만드시면 재밌습니다. 현관문 비디오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현관문 비디오 같은 거, 현관문 비디오 플러스 디지털 키가 결합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보 기능, 경보 기능, 블랙박스의 경보 기능이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서로 인터넷망을 와이파이를 통해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 파행에 여러 개 전파 목록으로 해서 블랙박스에다 워키토키 기능을 줘가지고 그래서 내 스마트폰으로 통신이 오는 거예요. 오케이 스마트폰이니까 와이파이에다가도 워키토키 기능을 줘서 통신 구조로 해서 와이파이 시청 거리를 늘리자. 와이파이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고 블랙박스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워키토키 기능을 이런 CCTV나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줘가지고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자체 통신망이니까 워키토키는 자체 통신망이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자체적인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군에서도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 더 내라야지 내서 군에서 내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와이파이나 이런 어떤 현관문 비디오 폰 이런 블랙박스에다가 워키토키 기능을 달아서 여기다가 내 스마트폰으로 멀리 전송하는 기술을 쓰면 경보를 내가 멀리서도 받을 수 있죠. 거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제 인터넷망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통신망으로 뭐 기존의 모든 감시 카메라는 다 돼요. CCTV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워키토키 기능을 준 카메라 그것도 제 기술이다. 그럼 멀리서도 내가 상대방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카메라로 곧바로 워키토키 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든지 해가지고 뭐 그 통신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곧바로 전송할 수 있는 거죠. 자체 통신망으로 또는 어떤 카메라가 그 와이파이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다 전송할 수도 있겠죠. 와이파이에다가도 제가 이런 전송 장치를 달자 워키토키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다가도 워키토키 기능, 이것도 워키토키 기능, 블랙박스 그런 걸 다시면 제 기술. 차량에 있는 무선 TV 같은 TV에서도 워키토키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망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거기 뭐 케이블 TV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서 앞으로 그 데스크탑에다가도 무선 통신 체계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서로 파형에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거나 같은 파형이라면 그렇죠. 고철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 안에 스마트폰 10대 둘 수도 있잖아요. 20개 둘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데스크탑 노트북에다 동일하게 무선 칩을 둬가지고 무선 송수 시점을 둬서 이렇게 통신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데스크탑에 전화를 걸거나 데스크탑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TV에 전화 걸거나 TV에도 이제 그 기능을 준다는 거죠. 무선 송수신 구조. 유선으로 인터넷이 TV에 되잖아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통신할 때 무선으로 하시는 경우는 자체 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량에도 이제 무선 TV 갖고 다닐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위성통신 안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한꺼번에 뭐 데스크탑에도 한꺼번에 다른 파형의 전파를 20개 송수신할 수도 있어요.
뭐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20개 송수시에 나가는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그 안에 스마트폰이 1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스마트폰 10개 들어가야 돼. 10개의 통신 채널이 생기는 거잖아요. TV에도 동일하게 위성 같은 데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시나 100개도 송수신할 수 있어요. 라디오 전파 있잖아요. AM, FM 라디오 전파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신하는 그럼 송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틀어놓으면 동시에 같은 방송을 볼 수 있죠. 라디오 채널 한꺼번에 틀어놓으면 안 됩니까?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것을 각각 지금 현재 있는 라디오로 계산시켜 갖고 각각 다른 채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유선망 또는 무선망으로 라디오에 연결해 가지고 각각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TV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TV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TV도 유무선으로 해서 신호만 나눠주면 돼. 신호만 처리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TV나 라디오를 각각 들을 수 있게 채널을 각각 들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이렇게 이어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 리모컨도 각각 선택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영상기기다 그러면 이제 영상 채널을 각각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 채널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고 거기서 공중파를 수신해 갖고 각각 다른 채널을 본다든지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뭐 기사 그 하나의 TV나 하나의 컴퓨터에서 거기에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공유기 유선망, 무선망 이 두 가지 다 신호를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걸 둬 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TV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각각의 다른 채널을 본다든지 다른 영상을 본다든지 하나의 데스크탑에서 유무선으로 각각 다른 동영상을 본다든지 다른 채널을 본다든지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유튜브 방식으로 방송 채널을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깔아놨지만 그 시간대별로 그냥 동영상 틀어주면 그게 방송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념으로 해서 방송 채널 하나만 방송 채널 100거드만 정보 효과가 필요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앱 방식으로 방송을 제공하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 유튜브가 됐든 애플이 됐든 삼성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거 카카오톡이 됐든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이런 데서도 아까쯤에 이성통신에서도 제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때 호출 번호만 틀리겠어. 안에 이렇게 스마트폰 1000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채널을 삼으면 됩니다. 모든 통신 장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 유무선 처리를 하시면 제 기술 인터넷망 통신 장비다. 스마트폰 이동통신망 통신 장비다. 그런 통신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신호를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이동통신 같은 무선으로 하죠. 유무선 둘 다 가능한데 신호를 처리할 때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든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하는 워키토키 기능을 가지면 인터넷 어떤 통신망의 거리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겠죠. 그죠? 워키토키 또는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여러 개 전파 묶음은 현재 워키토키가 3km, 5km 하니까 10km 이상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자체에다 정폭기를 둔다면 더 출력이 높아지고 멀리 가겠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출력이 제한이 돼 있으니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다 출력 장치를 좀 출력을 센 걸 달아놓으면 정폭기지 거기다 이렇게 와이파이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 같은데 공유 개념을 와이파이 개념을 좀 줘가지고 다른 것도 다른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구내 같은 데 사용하죠. 이거를 이제 정폭 기주로 해가지고 휴대가 좋잖아요. 중폭 기주로 해가지고 멀리 송수신이 가능한 출력이 그럼 뭐 10km 몇십 킬로미터 그 유선망 옛날에는 막 유선망 깔았지만 옛날에 무전병 이렇게 달고 다녔죠. 예, 그러면 그 중폭 장치 중계 장치를 무전병이 갖고 다니는 차량에 싣고 다니는 드론에 싣고 다니는 비행체에 싣고 다니는 유성이 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군의 통신망을 만들죠. 자체 통신망. 군이 이렇게 일반적인 싸제 그거 스마트폰 하면 다 통신이 노출되잖아요. 비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에서 LIG 넥슨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통신하지 말아라. 이건 성격 그리고 워키토키나 스마트폰에 중폭 것들 출력을 좀 높이는 중폭 장치를 달아서 멀리 송수신하는 기술을 쓰지 말아라. 제발 좀 부탁입니다. 네. 군에서 제 기술이 무단으로 너무 많이 지적재산권법인데 군이 법을 어기시면 되겠습니까? 네. 군이 법을 어기시면 안 된다. 정치인이 됐든 누가 정치인이 됐든 공무원이든 법을 어기시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쓰이고 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기술을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네. 뭐 꼭 해당되는 공무원이 손해배상 구조를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법 처리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적 기록이 나왔을 때 그렇게 되겠죠. 누가 됐든 간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니라 그쪽 업체, 외국 업체에서 제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형사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외국에 파셨을 때, 기술을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언급하는 이유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캠페인성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말자. 그리고 이게 항생물질로 사용할 때는 조리대와 방학개잎이 짱이다. 동물 사료에다 섞어도 되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가 싼 거는 방학개잎만 넣고 좀 비싼 거는 이렇게 조리대와 방학개잎 두 가지를 넣는. 곤보배추나 아니면 어성초 300, 어성초는 좀 어려워요. 곤보배추 300초 이렇게 다음에 비단불 300초 단가가 약초가 너무 비싸죠. 그거에 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이거다. 커피를 줄 수도 있지만 동물이 커피 많이 먹으면 흥분 상태에 들어가거나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마늘, 생강 이런 거 먹으면 동물은 양파 같은 게 이렇게 헤모글로빈 이상이 생기지 적혈구 손상이 들어가. 그래서 동물은 먹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 방학깻잎을 동물 사이에 넣는 거다. 그 중에 조리대 방학깻잎을 특수한 치료 목적으로 사람이나 인체, 사람의 동물에게 동물이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항생제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보단 낫다라는 거죠. 항생제 오남용도 있는데, 네, 남의 기술 도덕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성.